이러다 내 뇌가 이제 작동을 그만두지 않을까. 아무래도 요즘 도외시할 수 없는 게 AI 문제가 워낙 커졌고요. 또 단순 작업, 그런 것들은 이제 AI한테 맡기고 기계한테 맡기면 인간은 창의적인 일만 할 수 있다. 그거 뇌를 잘 모르는, 왜냐하면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흐리멍텅해지는 느낌도 들고 또 요즘에 가장 핫한 뇌과학이라는 책도 좀 여러 권 읽어봤는데 읽다 보니까 가장 읽기 쉽고 편안하고 또 아주 학술적 의미도 풍부하게 담긴 책을 발견해서 오늘 그 저자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뇌인지과학과에서 뇌과학과 인지과학을 융합해서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이인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인하 교수님의 양력을 좀 살펴봤더니 이인하 교수님 원래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시고 석사까지 하신 다음에 미국 유타대학에 가셔서 신경과학 박사, 또 30년간 생물학, 인지과학, 인공지능 등 수많은 분야에서 문이과를 넘나든 문이과 모두 다 섭렵하신 교수님이라서 오늘 좀 매우 기대가 큽니다. 우선 제목이 좀 도발적인 것 같아요. 멍청해지기 전에 읽는 뇌과학. 그런데 저는 약간 요즘에 흐리멍텅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딱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머리가 좋아질까 생각했는데 이 책을 쓰신 동기라고 할까요? 이유는 혹시 뭘까요? 저는 요즘에 가장 많이 오는 강연 요청이나 이게 질문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대중 강연을 할 때 사람들이 불안감이 이러다 내 뇌가 이제 작동을 그만두지 않을까 이런 그 공포감이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어른들까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아니 뇌가 이렇게 우수한 걸 탑재하고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근데 그러니까 자기 뇌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내 뇌가 이렇게 우수하니까 걱정 없구나 이런 좀 편안함 이런 거를 좀 주려고 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학자가 대중서를 쓰신다는 게 사실은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요즘 도외시할 수 없는 게 AI 문제가 워낙 커졌고요. 또 우리나라 사망 원인 6위가 치매인데요. 앞으로 곧 5위가 될 거니까 거의 확실하거든요. 아마 적절할 때 아주 좋은 주제로 또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 써주신 책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은 사실은 원래 뇌과학 그런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죠? 일단 용어가 좀 어려워요. 용어가 어렵습니다. 네, 용어도 어렵고 그 뇌과학이 끊임없이 발전하니까 계속 좀 바뀌기도 하고. 교과서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 빨리 변하니까. 일반 분들이 읽어도 정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드신 것 같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와 감탄을 하면서 좋은 책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대부분 이렇게 차에 가면서나 이렇게 메모를 해요.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운전하다가 막 칼치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운전하면 저런 건 또 뇌에 어떤 거하고 이렇게 설명해야 돼. 잔뜩 모아놨다가 이제 책으로 쓸 기회가 오면 그걸 이렇게 쓰기 때문에 쓰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사실은. 와, 저는 이 책이 되게 풍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예제를 굉장히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서 이거 어떻게 쓰셨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메모 습관이 있으셨군요. 그게 딱 보면은 저거 책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항상 제한테 이메일을 보내거든요. 네. 나에게 이메일. 네, 그리고 이 이메일에 이렇게 필터가 이거는 책 쓸 거 이렇게 된 것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1장이 우리가 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학습이 떨어지고 이거 이 책 제목처럼 조금 무둔해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게 진실인가요? 보면은 기능적으로 뇌가 어떻게든 자기가 늘 항상적으로 하던 걸 하려고 막 우회로를 만들고 하면서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게 젊었을 때보다 볼륨도 작아지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그 작아진 볼륨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한 뭔가 기능적인 변화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경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수녀님들 대상으로 한 연구를 써주셨잖아요. 분명히 누가 봐도 치매인데 아주 훌륭하게 오랫동안 제의를 하셨던 그거 써갖고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게 약간 아이러니컬한 게 이게 나이가 들어야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50년, 60년, 70년, 80년, 심지어 90년 된 수녀님, 원장 수녀가 90년 동안 사시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되게 힘들게 하는 걸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인생에 약간 휴리스틱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뇌가 되면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많은 볼륨이 필요 없는 그런 뇌가 돼가는 과정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 뇌과학에서 이제 확실하게 알아가기 시작한 건
가소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이 들어서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예비 인지능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뭔가 경험도 많이 하고 그거에 따라 적응 능력도 막 키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도 똑같은 일을 잘할 수 있고 조금 더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헬스클럽 가서 진짜 20대부터 한 50대까지 엄청나게 운동하신 분들은 사실 60대 이후에 체력이 그렇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근데 그 컨셉을 뇌에는 적용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컨셉을 젊었을 때부터 그러면 열심히 엄청나게 젊었을 때 해가지고 계속 트레인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뇌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컴퓨터처럼 기능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50대, 60대도 심지어 70대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이라고 할까요? 어떤 뭔가 노력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나이 들면서 생기는 약간의 신경세포의 이름, 상실을 극복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둔화되죠, 노화가. 저는 여기서 수동적 집중,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내재적 동기를 갖고 하는 집중과 이걸 차이를 굉장히 신랄하게 또 재밌게 써주셨어요. 재밌다기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대학에서도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예. 특히 이제 고등학교에서 막 올라온 학생들 대상을 보면 그런데 이제 그때는 사실은 뇌가 가장 상상력도 풍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뭘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애들이. 그렇죠. 요즘에 정말 그래요. 네, 그럼 왜 그런가 봤더니 얘들은 틀릴까봐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답만 찾도록 12년 동안 교육을 받아가지고 대학에서 저 교수는 왜 정답이 없는 걸 자꾸 물어보지 이러면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멍하니 쳐다보는 그런 걸 겪고 나면은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나라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교수님 미국에서 대학 교수님 하셨잖아요. 저도 미국에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 애들은 엄청 틀린 것도 막 자기 주장인 것처럼 막 엄청나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선진국의 힘인 것 같아요. 교수님도 여기서 막 그걸 많이 지적하셨던데. 뇌는 항상 뭐 하는 기관이냐고 물어보면 환경에 적응하는 머신이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오랫동안 적응된 뇌예요. 나름대로 그 학생들도. 그렇죠. 틀린 얘기하면 혼나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패라고 규정되고 대학 못 가고 그런 환경에 적응한 뇌한테 갑자기 또 바뀌라고 하는 것도 또. 근데 교수님이 여기서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시행착오라는 게 사실은 틀릴 수도 있고 그 틀림을 통해서 또 배우기도 하고 또 그 시행착오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습관을 그렇게 들이기 때문에 뇌가 학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굳어진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5살까지 그때까지는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죠, 애들이. 그래가지고 또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당연히 뭐 그룹으로 가르치다 보면은 얘가 너무 떠들면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조용히 시키고 그냥 조용히 시키고 막 조용히 하다 보니까 이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너무 오래. 그걸 학습이 계속 누적되어 온 거. 그렇죠. 그러니까 뇌가 적응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게 갑자기 대학에 와서 교수님이 막 이제 얘기해도 괜찮아 이런다고 막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걱정이 많이 돼요. 제가 좀 흥미롭게 읽은 게 두 번째 챕터인데요. 해마 얘기를. 네, 저 사실 저희 맨날 이제 일주일에 많을 때는 8명, 적을 때는 2명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해마를 늘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볼 때마다 해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해마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다른 책에서도 읽고 많이 좀 마음속 깊이 한 게 우리 뇌가 사진 찍는 게 아니라면서요, 기억이. 아니에요, 전혀. 저는 이제 찰칵해갖고 그래, 내가 어제 뭘 했지 하고 이렇게 뚜뚜뚜뚜 하는 게 사진을 인화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의 퍼즐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 한 개로 쪼개가지고 얘를 분산해가지고 저장했다가 꺼내고 싶다 그러면은 퍼즐을 또 꺼내가지고 맞춰야 돼요. 그게 굉장히 그 유연한 방식으로 기억을 꺼낼 수가 있고 이게 저장에 훨씬 유리해요. 제가 예전에 읽은 어떤 책에서는 그게 기억이 편집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퍼즐을 맞출 때 편집의 그 윈도우가 열려요. 교수님 여기서는 이 무한한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오히려 이런 편집이라든지 새롭게 창조하는 거에서 찾으셔갖고 더 되게 흥미로운 관점이라 생각했거든요. 그 기억을 꺼낼 때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작가가 된다니까요. 우린 다 작가군요. 네. 동창회 가면 이제 그 능력이 아주 풀로 나타나죠. 이제.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놀았던 게 그렇죠. 아니야 그거야. 굉장히 미화된 스토리를 이렇게 네. 특히 아니면 남자분들은 군대 얘기할 때 이렇게 굉장히 각색된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렇죠. 거의 손흥민이잖아요. 꼭 이제 잘한 것만 기억하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꺼낼 때 편집을 하면
그게 다시 저장되면서 오리지널을 덮었어요. 나중에는 어떤 게 오리지널 기억인지 자기도 잘 모르게 되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배심원들이 뭔가 증언 같은 걸 하면 목격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뇌과학이 점점 아인 위트니스 그거 믿지 마라. 계속 물어보면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데 막 자꾸 압력을 주면은 점점 바뀐다는 기억이.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본 영화 중에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살인 사건을 4명이서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진술을 들으면 다 달라요. 기억을 자기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막 편집이 돼서 아니 그 사람은 뭐다 다 얘기가 달라갖고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그때 이제 예술가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는데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뇌과학에서 이미 그것들 다 밝혀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현장에서는 이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도 기억이 다르게 나오고 그런 게 영화에 가끔 나오죠. 이렇게 유도 그 신문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자꾸.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해마가 굉장히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 고생하죠. 네, 지금도 제가 교수님들 얘기하면서 교수님 표정 보고 어떤 맥락을 파악하려고 그러고 여기 시간, 장소 제가 아마 내일쯤 기억해도 쭉 요게 기억날 거고 막 교수님의 표정이 되게 익살스럽고 재미있게 얘기해 주신다 막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해마는 언제 쉬어야 돼요? 해마는 사실 안 쉬고요. 네, 안 쉽니다. 걔는 잘 때는요? 잘 때도 안 쉬어요. 잘 때 오히려 굉장히 활동이 활발하고 근데 이제 해마가 어떻게 보면 쉰다고 하는 그 모드가 잘 때 아주 깊은 수면, 렘 수면 때 해마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요? 오히려 많이 하는데 그러면 전날에 시험 공부할 때 막 읽고 자야 되는 이유가 혹시 해마가 그때 이래갖고 막 기억해 주는 것도 있나요? 재조합, 재조직화 이런 게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해마가 신피질, 뇌 바깥쪽에 있는 심피질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해마의 기억은 사실은 빨리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캡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에 약해요. 그래서 일단 딱 보고 근데 저기가 뭐가 있고 이런 건 아니보다 맥락이란 거 전체적인 시간 장소 맥락 뭐 이런 것들을 영화를 한번 쓱 보면 줄거리가 뭐였나 이것만 기억하지 해마는 그렇네요. 사실 아주 디테일한 거는 이제 신피질에 담겨 있는데 걔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거는 버리고 이거 정리가 일어나는데 그 스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이 벼락치기의 문제가 쓸데없는 걸 잔뜩 넣어가지고 나오지도 않을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이 효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벼락질을 하더라도 자야 되는군요. 해마에서 막 이걸 재조합하고 하려면 특히나 이제 그걸 오래 기억하고 싶다면 오래 기억. 교수님 말씀하니까 그 의과대학에서 눈에 바른다는 얘기하거든요. 지금 발라갖고 들어가서 써야 되니까. 근데 그럴 때는 해마가 뭐 굳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액티비티가 그때 담은 걸 쏟아내는 건 오히려 해마라기보다는 그냥 온갖 신피질에 잔뜩 무슨 냉장고처럼 담아놨다가 다 쏟아냈고 싹 잊어먹는 거예요. 하얗게 불태웠다. 그러고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해마가 필요하겠네요. 네, 해마는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구조물을 지어가지고 그게 이제 다른데 자기가 배우지 않은 건데도 비슷하면 응용도 가능하고 그런 식의 어떤 그 학습을 하는 거지 있는 걸 미주알 고주알 막 다 외워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해마가 별로 관심 없어 하는 학습. 여러분 해마가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여기에 제가 유튜브 정책상 반하지 않는 한 진짜 사람의 해마를 이게 단면을 내서 보여드릴 건데요. 네, 근데 해마가 이 안쪽에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해마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는 사실 우리 대부분 모르잖아요, 일반 분들은. 그렇죠. 근데 교수님 근데 우리 번아웃 얘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번아웃은 막 뭐 하기 싫기도 하고 막 뭐가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혹시 뇌랑 관계 있는 건가요? 번아웃은 이제 저희 그 여러 가지로 정의가 가능한데 뭐 에너지 측면에서 뭐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이제 학습과 기억을 전공하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연구를 하기도 하고 문헌을 보기도 하면 이 뇌가 진화의 산물인데 진화의 과정에서 이제 특정 단계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를 이제 다루기 위해서 어떤 뇌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경이 변하면 그 기존 구조를 가지고는 더 이상 못 다루니까 거기다 또 다른 구조를 얹고 또 얹고 하면서 여기 이제 진화의 히스토리가 들어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얹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이 소셜 커뮤니티가 생겨서 저놈이
내가 자고 있을 때 나를 찌르지 않을까 뭐 별 걱정을 다 하면서 이제 전전두 피질이 이렇게 커졌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렇게 진화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완전히 나는 저건 할 수 없어 이런 환경을 서로 교대 근무하면서 다뤘던 그런 게 가장 자연스러운 뇌에 수많은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들은 사실은 진화가 되면서 생존을 위해서 계속 좀씩 얹혀가고 발전하고 이러다가 지금 하나의 우리 1.4kg의 뇌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하루를 딱 24시간을 자기가 겪으면 그 진화의 과정에서 마주쳤던 진짜 다양한 환경들이 막 나에게 와요. 이게 어떤 환경은 그냥 늘 하던 거 뭐 복사기 뭐 맨날 똑같은 거 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 타고 그냥 띡띡띡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 이거는 뭐 뇌를 쓸 수도 필요도 없이 이걸 절차 기억이라고 선생님 해주셨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냥 거의 오토파일럿 하듯이 돌아가는 그런 환경들이 대부분이고 사실은 그러다 이제 갑자기 정신이 확 드는 교수님 하면서 이제 직장 상사다 뭐 이렇게. 그러면 이 상황에 이제 이거는 그 해마가 탁 깨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래서 대개는 자연 환경에서는 여러 뇌 영역들이 그렇게 자기의 임무를 교대 근무하면서 한 뇌 영역이 너무 혹사당하지 않는 게 얘들이 협조를 하면서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내추럴한 아주 자연스러운 뇌 기능인데 이 아프리카 지방이나 이렇게 막 그 소득 수준은 높지 않지만 내추럴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번아웃이 무슨 컨셉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겠다. 막 자연환경 좋고 막 이런 데서 자연환경 자체가 그걸 골고루 돌려가면서 쓰도록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 번아웃 컨셉이 나온 게 이제 산업혁명이 되면서 인간이 굉장히 이제 언내추럴한 환경으로 그렇죠. 저희만 하더라도 맨날 앉아갖고 막 뭐 읽어야 되고 막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러면은 이게 대부분 회사원들 맨날 앉아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뇌 영역은 그렇게까지 오래 쓰도록 만들어진 게 아닌데 그걸 하면서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책에도 썼지만 뭐 박완서 씨라든지 이런 작가들 보면은 이렇게 정원 일하시면서 그거를 이제 이 시소처럼 이쪽으로 중심을 이렇게 옮겨오는 법을 알고 계세요. 다들 그 프로페셔널들은. 그래서 잘 쉬죠, 아주. 네. 그 누구죠? 유명한 일본 작가 달리기 하는 사람?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가 네. 아침에 막 뛰고 이런 게 머리를 비우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멍 때리는 게 이게 용어가 좀 그렇긴 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저렴한 설명 모셔갖고 너무 저렴한. 아니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들어요. 네. 근데 멍 때리는 거의 핵심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깨어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몸이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늘 하던 거 익숙한 거. 그렇죠. 달리기가 아주 좋은 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수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3번 수영하는데 그때 아무 생각도 안 하거든요. 하고 나면 너무 머리가 맑아져요. 그때 이제 뇌가 약간 무중력 상태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중에 떠가지고 서로 만날 일이 없던 애들이 자주 만나기도 하고 그 특히 이제 샤워하고 이럴 때 이제 디폴트 모드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샤워하다 갑자기 이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이 막 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걸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 시간이 자기한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되게 뭐 텃밭 가꾸기 뭐 마라톤 뭐니 이런 것들을 그거를 진짜 그 일이라고 생각하고 obsessive하게 하죠. 아니 교수님 말씀하시다 딱 생각나는 게 아르키메데스도 목욕하다가 유레카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번아웃이라는 건 사실 우리 인류 역사상 원래 뇌를 골고루 협동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골고루 쓰게 돼 있는데 어느 날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뭐 일해야 되고 한쪽에서 막 이러니까 이게 이제 한쪽 영역에 지치는 거군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완전히 다운돼 버리는. 그러면 그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네요. 절차 기억이라고 부르는 자기가 익숙했던 거를 이렇게 모라지경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아니면 멍 때리기. 근데 어떤 사람은 직업 자체가 무아지경으로 반복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해마를 써줘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류 라인에서 계속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그분은 워낙 익숙하니까 기계적으로 딱딱 하시는 분들 기계적으로 이제 선조체니 그 기저핵이니 이런 데만 계속 쓰이면 해마가 나는 이렇게 할 일이 없지 이러면은 그것도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뇌는 해마만 써도 번아웃이 오고 또 선조체라고 그래서 되게 습관 기억이 막 들어있는 그 부분만 쓰면 또 해마가 가만히 있으면 또 이 선조체라는 게 또 번아웃이 오고 야 되게 신기하네 뇌가.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좀 항상 다니면서 꼭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단순 작업 그런 것들은 이제 AI한테 맡기고
기계한테 맡기면 인간은 창의적인 일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 뇌를 잘 모르는 왜냐하면 단순 작업을 안 하면 이 뇌가 밸런스가 안 맞춰져요. 그래서 사실은 창의성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AI가 하는 거 예를 들어 빨래 개기 예. 이런 거 제 아내가 이렇게 빨래 개면서 요게 이제 뇌를 쉬게 하는 그렇죠? 쉰다기보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번아웃이 안 오게 이제 그렇죠. 골고루 쓰게 그 하는 정도에서 쉬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사고하고 또 막 일하는 뇌도 있고 또 습관적으로 하는 절차 기억이라고 부르는 그 뇌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골고루 사용하게 해주는 게 번아웃이 안 오게 하는 뇌과학적으로는 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본인이 선조체를 딱 활성화시키고 싶을 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취미가 있어야 돼요. 그때 가서 뭘 배우겠다 그러면 너무 늦을 가능성이 있고 예를 들면 악기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처음에 배울 때는 짜증만 나지 사실 되지도 않고 습관 기억 하고 싶은데 거기 가는 동안 포기할 가능성이 그러면 어떤 신입사원이 번아웃 올 것 같으니까 부장님이 내가 저기 마라톤 해보니까 참 좋아해갖고 마라톤 입문시키면 그 친구는 죽을 맛이네요. 그렇죠. 뇌 대응력을 높여주는 힘. 예를 들면 이 제목이 멍청해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한번 읽고 해봐야 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조금 멍청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뇌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물론 이 책을 읽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교수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마가 창의적인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남의 말을 듣고 저 사람 어떤 상태구나 그걸 이제 마음 이론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에 중요한데 길 찾기에도 되게 중요해요. 플레이스셀이라고 그래서 그 위치 세포가 뇌에 있다는 거죠. 해마에 특히. 그게 이제 2014년 노벨상을 타면서 일반인들한테 좀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활동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거기. 근데 뇌세포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세포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뇌세포들은 상당히 수다스러워요. 자기가 지금 일할 때도 아닌데 뭐 계속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항상 신호를 내고 있다가 나도 좀 끼워줘.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게 오면 더 활성화가 되죠. 근데 해마에 있는 세포들은 자기가 코딩해야 되는 장소가 아니면 진짜 조용히 있어요. 아예 활동을 안 해. 그거는 사실 뇌세포한테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엄청난 억제력이 거기 가하고 있어가지고 그만큼 이렇게 굉장히 통제된 그 뇌 영역이.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그 세포가 평상시에 가만히 있군요. 내가 익숙한 데 갈 때. 자기 위치가 아니면 그러니까 다 세포마다 자기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공간에서 관악산, 그렇죠. 그 해화동 뭐 이렇게 다 그 플레이스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관악산 안에서도 그 초입에서 활동하는 애들이 있고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보시면 얘네들이 다 떠들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 그 밑에 있는 그 뇌 영역은 그걸 받아가지고 어디 있는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억제력이 가해지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해마가 뇌전증의 아주 그 핫스팟인 이유도 그 밸런스가 조금만 무너지면 완전히 그 화약고 같은 이 폭발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뇌전증은 뇌의 전기적 증세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이제 안 좋은 말로 간질이라고 불렀죠. 네. 그래서 굉장히 통제된 환경이고 그게 사실은 여러 포유류에서는 해마가 거의 똑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는데 쥐들의 이 공간에서의 움직임과 위치 파악 능력은 이 사람은 너무나 창피할 정도로 정말 뛰어나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 때. 해마가 딱 이렇게 몇 번만 돌아다니면 대개는 한 2, 3분 내에 그 장소 세포들이 위치를 잡아요. 자기 위치를. 한 5분 정도 지나면 이 공간 자체를 완전히 맵을 탁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맵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내비게이션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천공항에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갔을 때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게 위치가 어디야? 근데 한 번 가면 약간의 맵이 잡히고 또 가면 그때 그 세포들이 활성화되고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아주 비슷비슷한 맵도 완전히 차별해서 다시 그 매핑을 하고 그런 거를 사실은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공간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해마가 그거를 이제 맵을 만드는 거를 가장 처음 하기 시작해요. 사실 사람은 추상적인 걸 이해할 때도 공간 개념을 되게 많이 써요. 이거는 뭐 핵심 기둥과 같은 컨셉이다. 이거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액세서리처럼 붙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구조화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구조화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구조화가 된다 그러면 해마가 관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면 그 적합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인천공항을 가고 다음에 히드로공항을 가든 또 삿포로공항을 가든 치토세를 가든 그 공항이란 거에 대한 어떤 장소에 대한 인지를 이 해마가 처음 가보는
뭐 치토세 공항이지만 거기서 이걸 나가면 이미그레이션이고 뭐 이렇게 아는 것도 다 해마가 만드는 이런 구조적인 건가요? 그거는 해마에는 인천공항, 뭐 히스로 그 공항 뭐 이런데 모든 그 맵이 다 들어 있고요. 그래요? 그 공항들의 공통된 점,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스키마라고 해서 스키마틱 메모리라고 해서 그거는 전전도 피질에 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해마와 연결을 갖고 또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모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어린아이가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을 보면 이것저것 막 겪다 보면 예를 들어 영화관을 가고 오페라 극장을 가고 뮤지컬을 보고 뭐 그렇게 하면 그 각각의 기억은 해마에 있지만 이 공연이라는 게 되게 비슷하구나. 가면 조용히 있어야 되고 끝나면 박수 쳐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전도 피질에서 세상의 어떤 그 공통된 룰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을 알아가는 게 뇌의 자연적인 학습의 이제 방식이죠.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뇌에서 각각 뭔가 역할을 분담해 갖고 우리의 고도의 사고력부터 시작해서 신이란 존재, 우리가 사실 근데 그런 추상적 존재를 만드는 것조차도 우리의 인간 고등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또 여러 설명을 해주셨고 되게 좀 감동적이었는데요. 해마가 제일 잘하는 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 네, 그래서 대개는 해마의 기억을 점검할 때 이제 그 일화 기억이라고 에피소딩 메모리를 꺼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아침에 뭐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오다가 뭐 갑자기 뭐 핸드폰이 떨어져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말로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이제 스토리텔링이죠. 근데 사실은 그 순서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기억하기 편하게 항상 스토리로 기억했다 스토리로 꺼내고 그게 이제 해마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 유발 하라리가 인간이 만든 게 이게 다 스토리다. 돈도 스토리고 종교도 그렇죠. 스토리고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해마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야,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 듣다 보니까 우리 뇌가 굉장히 좋은데 그럼 저희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물론 오늘 이걸 보신 분들 중에 20대도 있고 30대도 있으실 텐데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거는 약간 이제 헬스클럽에 상담하러 가시면은 네네. 제가 뭐 60살인데 무슨 운동부터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상담 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헬스클럽에 이제 트레이너들이 60인 거는 뭐 상관없고요. 지금까지 무슨 운동을 하셨고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측정하고 이걸 하잖아요. 인바디도 하고 뭐 하니까. 그리고 뭐 어떤 운동을 했다 그러면 이제 운동을 좀 이렇게 조금씩 시켜보면 알죠. 저분은 꽤 코어 근육은 튼튼하다. 그러니까 나이는 뇌과학에서도 지금 밝혀진 게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되는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20대부터 어떻게 뇌를 활성화하고 쓰고 해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조체하고 막 같이 교대 근무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60대하고 사실은 맨날 쇼폼이나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런 60대하고 같이 60대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비교 불가한 그런 거죠.